내가 겨우 삼김 김종인의 목리. 자, 지금 김종인이요, 윤석열하고 이렇게 연락도 끊고 뭐 합류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입이 대빨 나온 이준석이가 아침에 뭐 오늘 아침에 김종인을 만났는데 뭐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없으시더라. 이 이준석이도 말이에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최고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하늘 쳐다보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발언하는데 딴 데 보고 있고, 진짜 매너 끝내줍니다. 응? 근데 걔가 나이나 많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36인데 진짜 아버지 뻘인 윤석열한테 꼭 그래야 되나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김종인의 이 목리라는 거는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찾아오게 만들고, 나 이거 아니면 안 한다. 그리고 김종인 목리 사건이 이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1번 하겠다고 자기를 쏙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아이고 위원장님, 이 저기 구원 투수로 오셨는데 비례대표에게 넣으시면 어떡하냐고 솔직히 그랬어요. 민주당은 또 그런 거를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김종인이 내가 이거 하나도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업무를 작파하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막 쫓아가고 누가 쫓아가서 위원장님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김종인이가 5번째 비례대표를 한 거예요. 이 김종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종인의 최고의 정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아픈 데를 견디는 사람이 누구냐? 김병준이에요. 자, 김병준 이 사람은요, 한때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노무현의 황장엽이다. 황장엽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쫙 짜줬죠. 황장엽 선생이. 그런데 이 노무현은요,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대통령 이거 뭐 내가 그냥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정말 이 하남빌딩의 그 아래에 스타벅스에서 이광재하고 그 안희정이 놓고 내가 좀 대통령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희정이가 쩝 이랬는데 이광재는 한번 해보세요 형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선에 나오게 됐는데, 이 노무현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막 바람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이건 있었지만 딱 되고 나선 아무런 플랜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공약 자체도. 근데 그거를 뒤에서 다 서포트를 해준 사람이 김병준이에요. 이 김병준은 이력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영남대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하고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지방자치연구소인가 뭐 그런 걸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그냥 이렇게 뭐 고달픈 시간을 좀 같이 해가지고 그때 노무현 눈에 들어서 이른바 신행정수도라든가 수도 이전 이거를 짜준 사람이 김병준이에요. 그래서 김병준이 굉장히 노무현한테는 브레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김병준이 나중에 워낙에 이제 문재인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노무현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문재인의 이 바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이 나왔을 때 경선, 그러니까 이번 경선 말고 지난 경선인데 김두관이를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김병준이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척을 진 거죠. 아주 그래서 문재인하고는 척을 져서 대표적인 말하자면은 비문이 아니라 반문이 됐던 게 김병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병준이 친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있으니까 김병준을 국무총리 카드를 낸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민주당에서 막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김병준은 난 죽어도 내가 물러나지 못한다 하는데 또 이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는데도 끝까지 김병준이 물러나지 않고요. 이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니까 그때야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병준이라는 사람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최대포님께서, 저의 키다리 아저씨 최대포님께서요,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 김병준이라는 사람 하나하나 이제 좀 볼까요? 제가 김한길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김병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지금 왜 김병준 때문에
이 김종인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김병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이 뇌물 전과자인 김종인과 손잡을 리가 없다. 그리고 손을 잡으면은 대통령이 되는 데서 멀어진다. 우리도 이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아마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아킬레스 건이에요. 응? 그래서 부르르 떨면서 김종인이 저 김병준이라는 사람은 이 하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래서 말만 나오면은 막 거품을 물고 김병준이를 막 욕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 이준석이도 김병준한테 뭐라고 했냐. 김종인한테 사과해라. 그래야지 우린 함께 간다. 이러면서 막 그 푸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김병준이가 짤막하게 뭐 전화를 했다는데 또 이제 목리를 또 그 영감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의 이 상황은 어떠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미 윤석열은 아까 말씀처럼 레테의 연가를 김종인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멋진 말씀인데 레테의 강을 걷는다. 레테 사랑하다가 이제 이별해야 하면서 이제 레테의 강을 걷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윤석열이가 김종인 없는 선대위를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어요. 윤석열이 좀 답답하다 여러분 그러시긴 하지만 나름대로 결단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최고위에서 김한길 그리고 김병준 쫙 그리고 이준석 이준석과 김병준이를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쫙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총괄을 빼고서 그냥 김한길이 김병준이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김종인이 죽어도 싫다고 한 사람이 김병준하고 그 다음에 김한길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종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오케이 여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게 윤석열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경우는 즉 김종인 없는 선대위를 지금 착착착착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알리바이를 지금 쌓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김병준, 김한길 먼저 임명을 강행을 딱 해버렸어요. 저는 이거 보고 그 윤석열이 굉장히 그래도 여의도의 승리에 빨리빨리 안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저 선대위 뭐 이렇게 답답해요 이러지만은 나름대로 잘한 거라고 봐요. 또 이 장제원 이 문제죠. 그래서 이 장제원에 대해서는 또 이 김종인 이렇게 했어요. 장제원은 한마디로 상대할 필요가 없는 홍준표의 꼬북이다. 홍준표의 그 아래 이 사람이다. 이러면서 장제원을 또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고 또 주호영도 지금 각 분과별 뭐 꽤 중책을 주호영한테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근데 주호영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살림 같은 거 아주 야무지고 막 이 똘똘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호영이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은 어떤 사람이냐. 안철수 지난번에 내통하면서 안철수랑 내통을 하면서 안철수를 서울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주호영에 대해서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호영은요. 안철수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안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안철수를 서울시장 만드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안철수를 워낙에 이제 김종인이가 요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막 그 과정 속에서 안철수의 양보를 끌어내서 단일화를 통해서 오세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은 여러분 천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주호영이가 뭐라고 했냐. 아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위원장님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노인네가 그때 부들부들 떨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도 참 놀랬던 게 우리 같으면은 여기까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나이에 이런 많은 이 상황을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면 그것도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응?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도 이 외로울 때 많잖아요. 저도 외로울 때 많아요. 그리고 많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말 중에 외로움이라는 것, 이것은 고독이라는 거는 늘 생각하는 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가 강한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뭐 이게 뭐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근데 이 영감님이 진짜 외로움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이 아마 기어 들어올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막 또 한번 뭐 우리 집에 윤석열도 좀 찾아오고 상고초려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왜? 뒷방 늙은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참 나이가 들면 이 외로움을 사랑하게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네, 우리 희더님께서요. 네, 희더님 늘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땡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써니리님께서 애국 목루님들 파이팅 정권교체. 네, 우리 써니리님이야말로 이 애초미래 이 선구자시죠. 네, 파운더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너무 정말 여러분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원을 해주신 거. 네, 우리 정님은 외로움은 우리들의 친구다. 네, 그러셨죠. 그래서 김나연님, 전 더 이상 찾아가는 건 반대입니다. 근데 뭐 이제 신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이거예요. 김종인 찾아가지 말고 그럴 힘이면은 홍준표 찾아가라. 응? 그리고 뭐 이쁘지는 않겠지만은 유승민이도 지금 유승민은 이제 실업자 완전히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뭐 정계 은퇴한다. 이것이 내 마지막 도전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한테도 구직의 희망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 경제부총리 당신 내가 시켜줄 수 있다. 보통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경제부총리 자리가 한 10개쯤 있어요. 그래서 10명한테 다 경제부총리 시켜준다고 하고 거기다가 뭐 총리 후보는 한 30명.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선거 막판이면 총리 부인이니까 옷도 좀 맞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만큼 막 그 약속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임기가 5년이니까 임기 중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종인 그 할배 뭐 이 껴안는 척하되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함께 경선 레이스를 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김한길, 김병준 뭐 이런 사람 못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홍준표가 갖고 있는 장점. 저도 이번에 굉장히 실망은 했지만은 홍준표도 지금 보면은요 나름대로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랠 필요도 있고 유승민은 뭐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은 사람이지만 경제학자로서 또 이 경제적인 논리 그다음에 정책 면에서는 상당히 쓰임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둘 다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거를 이 나라를 위해서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제원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제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네. 우리 써니리님 이어서 또 공정님께서 네, 공정님 감사드립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생강님, 닉이 귀여운 생강님, 릴레이 동참요. 네, 오늘 어떻게 릴레이로 하시기로? 네.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써니리님께서 애국초록 또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생강님께서 또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네. 감사드려요, 생강님. 3번씩이나. 지금 다들. 그리고 우리 윙윙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거에 정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정권 교체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정권 교체거든요. 내년 3월 9일까지 저도 그냥 날짜 세면서 3월 9일 빨리 와라. 그리고 그날까지만 여욱대죠.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또 써니리님께서 애국초록 정권교체 애국의 암늑대와 보수의 암늑대와 애국 목누린들 가슴이 아주 찡합니다. 또 우리 이루다님께서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 분탕자들 그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분탕질을 해도 또 같이 가야 되는 우리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정아님께서도 네, 애국의 초록물결에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이
김종인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윤석열이가 상고 처리 안 하면은 괜히 이준석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손자 이준석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보고 같이 해주자고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뭐 이러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합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양님께서 늘 응원합니다. 예쁜 여억 언니 화이팅. 언니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고죠. 언니라고 불린다는 거는. 네. 또 윙윙님께서 정권교체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 근데 이제 장제원 문제는, 저는 장제원을 이제 비서실장으로 너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근데 장제원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매력이냐?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긴 한데, 이 앞뒤가 없고, 그 다음에 귀여운 데도 있어요. 그리고 화끈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저격수 노릇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은근히 이제 윤석열하고 좀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제원한테는 그 래퍼인 아들 노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노엘 자식은 참 마음에 안 돼서 우리가 남의 자식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금 장제원 집이 굉장히 부산에서는 로얄 패밀리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장성만 국회의장이고 뭐 이 형님이 동의대학교 총장이죠. 그 집 사학재단이고 어마어마해요. 재벌이죠. 그러니까 이 노엘의 변호인이 무려 10명이에요, 여러분. 그 이재명이가 23명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30억 정도의 수임료가 들어갔을 거다 하는데 뭐 이 노엘 건은 이재명이 건처럼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10명의 변호사를 썼다면 적어도 5억에서 6억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딱 변호사 1명 딱 붙여주고 그냥 이건 나 최소한이다. 그리고 정말 이 가슴에 뭐 피눈물을 삭히면서 변호사를 아예 안 붙여준다든지 이러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10명인 거예요. 그럼 뭐 집안에서 또 누가 울고불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이 장제원 의원 이 문제는 조금 윤 후보가 냉정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